네, 반갑습니다. 중대부고 1학년 국어 온라인 설명회를 맡은 박지혁 강사입니다. 중간고사 기강일은 이제 3월 8일 토요일 오후 6시고요. 직전 대비 포함 총 8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중대부고 1학년 전담으로 해서 이 김영준 국어학원에서 7년차 강의하고 있는 박지혁이라 하고요. 중대부고의 이제 어떤 그 학습, 아이들이 국어 공부할 때 어떤 갖는 어려움, 그런 애로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시작 전에 기본적인 거는 이미 아이들이 그런 상태일 텐데요. 수업과 관리는 학원의 몫이고, 학생의 의지가 좀 결합이 돼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사실을 놓치시는 것 같아요. 그 의지는 저도 중간중간에 이제 아이들을 끌어올리려고 하겠지만, 우선 본인이 이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좀, 요 2월, 이 기간 동안에 좀 잘 얘기도 하시면서 아이 상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으쌰으쌰! 이런 기운이 좀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 1등급이 목표가 되면 안 되고, 지금 첫 중간고사 100점이 목표가 돼야 돼요. 아니, 중대부고 그 어려운 국어시험에 100점이 말 되냐, 이렇게 하실 텐데, 목표를 이루지 않아도 100점이 목표면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이 보통 90은 갑니다. 90점까지는. 근데 애초에 목표가 한 80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학생들은 제가 그동안 본 결과에 80점이 목표면 80점 되지도 않고, 거기다가 나머지 20점 틀려도 돼, 이런 생각을 해버리면 공부를 더 많이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첫 시험은 100점이 목표가 돼야 된다. 그게 됐을 때 그게 안 되더라도 1등급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에게 이걸 먼저 좀 강조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선 중대부고 이제 지난해 기준 국어 시험을 좀 분석해 보면 이미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방대하죠, 시험 범위가. 그래서 교과서도 나오고 부교재가 나오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림푸스 EBS 그 국어 교재가 부교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도 포함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일 때는 전문항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학교들이 뭐 3월 모의고사를 시험 범위 내면 총 45문항 중에서 일부 영역만 냅니다. 문항만 내거나. 근데 중대부고는 다 내죠. 더 놀라운 거는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이 별도로 수업 안 하십니다. 그냥 이게 시험 범위야 하고 넘어가시는 거죠. 부교재도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막상 그 책에 있는 전체 분량이 100이라 치면 4번의 시험 동안 실제 나왔던 시험 범위는 100 중에 한 40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별해가지고 이렇게 좀 섞으시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근데 이게 가장 첫 번째 큰 이제 그 부딪힘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요 난이도가 또 엄청 어렵진 않았는데, 제가 적어놓은 난이도라는 건 이제 체감 난이도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난이도는 사실은 뭐, 그러니까 범위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떤 하나의 지엽적인 걸 굉장히 깊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개념을 이해했어? 이 정도, 이런 식의 문제들이 일반적인데, 이게 범위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할 때 보니까 못 본 부분이 나왔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제 난이도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기말고사도 마찬가지. 기말고사도 뭐 이제 모의고사가 빠졌지만 1학기 같은 경우에 그 문법 다 들어갔고요. 의문맞춤법. 보통 타 학교는 사실 여기만 한 시험 범위인 학교도 있어요. 이 강남이 아닌 지역 중에는. 근데 지금 여기는 기본이고, 교과서의 고전수필의 현대시에다가 부교재는 이제 그때 경제나 이런 사회 지문들 플러스 문학작품 포함해서 지문 한 20편 정도가 시험 범위였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는 교과서가 바뀌었는데 과연 이렇게 계속 낼 것이냐? 이제 제 예측은 틀을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다만 이제 변수는 개정 교과서가 첫 해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조금 더 비중을 높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높이다 보면 다른 이제 부교재나 모의고사를 약간 줄이는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순수하게 교과서만 출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공부할 때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뭐 한 번에 다 공부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뭘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가능성, 그러니까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작품을 골라줄 수 있는 안목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 되게 좀 위험한, 제 입장에서 위험한 얘기인데, 뭐가 나올지를 강사가 어떻게 딱 잡냐, 이건데, 우선 첫 번째가 기출입니다, 기출. 그래서 예전 기출들을 보면은 이게 나왔던 게 있어요. 어떤 그 틀이나 흐름이. 그래서 그걸 토대로 좀 짚어가면서 중요도가 높은 작품을 좀 더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좀 쉬운 거 있죠. 그러니까
부교재에서 작품이 20개면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충분히 문제를 좀 풀어가면서 본인이 익힐 정도가 된다?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제가 문제와 자료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본인이 공부를 해가야지 하나하나 다 떠먹여주는 식으로 이렇게 기대한다는 거는 사실 좀 어렵다. 이건 뭐 저만 어려운 게 아니고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범위 자체를 한 번만 수업하는데 그냥 다 가버려요, 시간이. 그래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거는 좀 상세하게, 그 다음에 난이도가 좀 쉽고 본인이 이제 문제 풀면서 익힐 수 있는 거는 좋은 자료로 이렇게 하면서 이걸 대비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시험의 특징을 다시 정리하면은 범위가 엄청 많고 문법 문학 비중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작품을 보기로 내는 문제도 항상 한 2문제씩은 나왔어요. 그리고 영역별로 고르기란 얘기는 뭐 국어에서 수능에서 말하는 화법, 작문, 문학, 독서, 문법 이런 거를 다 고르게 1년의 전체 시험에서 내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제 추측인데 학교 선생님 생각은 이렇게 수능을 겨냥한 시험이다. 그러니까 중대국어 1학년 국어를 충실히 공부한 학생은 결국 자동적으로 수능 국어에 대한 학습의 힘도 키워진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하셔서 내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시험 볼 때 제일 힘든 건 시간 압박입니다. 빨리 푼 학생도 있는데요. 좀 이렇게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가 생겼을 때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시작 전에 먼저 복습 테스트를 보게 하고 한 20분 정도 보는데 실제 학교 시험에서 느낄 압박을 고려해서 문항수를 조정해가지고 출제합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갖고서 제가 수업이 끝난 이후에 테스트에 대한 피드백을 하면서 아이와 이제 접촉을 늘리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최적화된 자료와 좀 주중 피드백까지 같이 해서 이제 아이들이 어떤 누수가 되는 게 없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저의 어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실제는 이제 작년 중간고사 중에서 제가 뭐 몇 개만 갖고 왔는데 뭐 잘 안 보이셔도 그냥 얼추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고전시가 하나 있는데요. 이 고전시가 연시교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아니라 그 이제 외부 작품, 이제 부교재 파트 이쪽을 낸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보기에 그 낯선 시조를 하나 넣었어요. 그래서 이 보기 작품과 윗글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보기에 어떤 나오는 시조 같은 것도 좀 정서 파악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고, 15번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수능형 문제죠. 보기 관점을 통해서 감상하는 문제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주관식 5번 같은 경우는 이 설명을 좀 넣은 다음에 자아인식 변화를 써라. 여기는 이제 교과서 범위였던 시를 갖고 낸 건데, 뒤에 이제 문장을 채울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개념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묻는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대국어의 요 범위에 걸맞는 그런 최적화된 문제를 계속 제공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요. 교과서가 이제 올해 바뀌었지만, 바뀐 교과서도 결국 본질은 바뀐 게 없습니다. 배울 내용들 그대로 배우고 있고요. 다만 그 배울 내용과 개념을 다룬 글이 바뀐 것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볼까요, 한번? 개정 교과서 좀 어떤지를 좀 보겠습니다. 동아출판 교과서고요. 이제 공통국어 1만 우선 갖고 왔는데, 1단원은 이제 문학, 뭐 매체, 독서가 섞여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들이 없습니다. 특히 뭐 3단원 같은 경우는 아마 시험 안 나올 것 같고 수행평가로 대체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1단원은 만약에 1단원은 현대시를 시험에 낸다 그러면 외부 작품을 같이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2단원이 가장 중요한데 요건 이제 개정전 교과서에서도 항상 있었던 문학의 4개의 갈래, 서정, 서사, 극, 교술 요 파트인데요. 작품만 바뀐 거죠. 작품만. 그래서 현대시, 현대소설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중간 기말고사에 나눠 갖고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정갈래와 서사갈래를 중간고사에 냈으면 극갈래와 교술갈래를 기말고사에 출제한 식으로 해서 다른 단어는 어떤 소단원을 뺄 수 있는데 이 단어는 이 4가지 갈래, 소단원 4개가 모두 시험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모의고사 문학작품 같은 걸 섞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적화된 문제를 재빠르게 제공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3단원은 이제 그 뭐 화법작문이라 해서 이제 토론, 뭐 글쓰기, 뭐 논증 이런 파트인데요. 애들이 이제 문학이나 문법 중심으로 좀 많이 공부해서 그런지 몰라도 막상 또 이런 걸 좀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단원은 출제가 모두 될 거라는 느낌은 아직 안 들어서 제가 좀 미정으로 냅뒀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오히려 이런 데가 높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이 파트는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 확인해 본 다음에 더 체크해 볼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 4단원인데 여기는 이제 문법과 화법이 또 들어가고요. 요 지금 4의 1단원하고 요 2단원이 그 고1이 배우는 현대문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 변동, 높임법, 시제와 같은 문법 요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데라서 이것도 이제 뭐 한 번에 다 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다 낼 수도 있고 한 시험에, 아니면 뭐 중간고사에는 의문을 내고 기말에는 뭐 문법 요소를 내는 식으로 이렇게 좀 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역시 최적화된 문제. 이 문법 같은 경우는 뭐 문제가 교과서가 바뀌었어도 기존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도 충분히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방대한 자료를 통해서 대비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요. 7단계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를 우선 먼저 제가 시작 전에 상담 카드를 쓰게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국어 공부에 대한 어떤 뭐 생각, 뭐 중학교 때 뭐 습관 이런 거 다 제가 객관식으로 항목화해서 좀 쓰게 해서 아이를 파악하고, 수업 전에 과제 검사가 되고요. 수업 시작과 동시에 테스트를 치르게 합니다. 강의가 끝나면 테스트에 대한 결과 제가 갖고 와서 아이들을 직접 나눠주고,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오답노트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오답노트를 쓰는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틀리는 그 이유를 스스로 좀 알아가게끔 이렇게 하는 걸 꼭 진행하고, 테스트가 좀 성적이 안 좋거나 과제를 좀 못해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중 클리닉 이제 부를 예정이고요. 그냥 갑자기 뭐 슬럼프가 안 와야 되겠지만 막 뭔가 좀 안 하고 싶어 하거나 멘탈적으로 흔들린 학생이 있을 때는 상담을 또 잡아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 거고, 최종적으로는 최종 대비 때는 단거나 1등급 노트를 제공해서 컴팩트하게 딱 그 학교 시험에 맞는 자료만 갖고 공부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자, 수업 전중을 책임진다. 이건 되게 거창한 얘기인데, 사실은 제가 이제 뭐 강의와 좋은 자료와 문제를 주는 거는 수업 중이죠. 그러면 애가 수업 전과 후에 어떤지는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여기서 보는 모습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어떤 수업 태도, 과제 성취도, 그리고 테스트 결과,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제가 2주 단위로 학생의 학습 상황을 분석한 걸 보고해 드릴 예정이에요. 이게 부모님께도 갈 거고, 아이한테도 아이가 원하면 직접 보여주면서 내가 볼 땐 너가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공부가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상담도 할 수 있고, 또 아이와 어떤 계속 이렇게 체크하는 이런 걸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수업 전과 후의 모습도 제가 확인하겠다, 체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최적화 자료. 테스트 오답노트만 좀 보시면 시험지 테스트지에다가 제가 뒤에 이걸 넣어놔요. 그래서 오답노트를 쓰게 하는데, 수업이 끝나고 시간이 혹시 없으면 주중에 이걸 쓴 걸 제가 꼭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면서 본인이 틀린 이유 체크하고 어떤 식의 답이 이렇게 나왔다, 이런 걸 다 기재하면은 마지막에 이게 또 모이면 이것도 되게 좋은 자료죠. 본인이 어떤 이유로 틀린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체크하게 할 생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학보다 습.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학은 누가 그러던데요? 학이 3이면 습이 7입니다. 공부는. 네. 그래서 이 공부를 본인이 해야 돼요. 결국은 자기 주도적으로. 자,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뭐 수업 시간 내에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담을 저는 거의 안 하는 편이라서, 이 앞에 두 개는 앞에 말씀드린 이제 수업 때 하나의 그 방식이고, 요 세 가지인데,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한 학생들에 한해서 얘기하면 공부를 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온다 할 때 가장 큰 이유 하나가 요 두 가지의 부족함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나 지문이나 문장을 굉장히 날카롭게 정교하게 읽어야 돼요. 선택지나 문장을 뭉뚱그려 읽거나 이런 식의 어떤 좀 사고가 좀 이렇게 느슨한 학생들이 보통 좀 선택지에 어떤 잘못된 낚시질에 꼬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바꿀 수 있게끔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처음 말씀드렸던, 자, 목표를 높게. 지금 이 시기에 목표를 높게 안 잡으면 고등학교 생활 내내 목표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를 같이 해가면서 본인이 좀 자발적으로 의지를 갖고 으쌰으쌰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걸 꼭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제가 요약을 드렸는데요. 어렵고 방대한 시험이지만 아이들과 함께 그 친구 같기도 하고 가끔은 뭐 삼촌 같은 이제 그런 어떤 자세로 아이들이 꼭 좋은 결과 얻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대부고 1학년 국어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